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초보 투자자들, 나는 암호화폐를 잘 모르겠는데 암호화폐가 뭐야? 블록체인이 뭐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안전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과거에는 이제 물물 교환했던 시기입니다. 바터, 그죠? 뭐 소나 이런 거. 그랬다가 이제 금이 나오면서 금이 이제 화폐, 즉 돈의 이제 중요한 수단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 동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이제 금이 무겁고 거래하기가 무겁죠. 그래서 이제 동전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도 무겁다 그래서 이제 화폐,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폐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지폐 이후에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카드라고 하는 신용카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신용카드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무슨 페이다, 무슨 페이다 또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화폐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리만 사태, 그죠? 보기 저런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 그 사태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등장을 했고, 그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이 이제 암호화 기술인 하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 이러한 기술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12년, 13년, 14년째 됐죠. 이러한 이제 암호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은 뭐고 암호화폐는 뭐지?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뭔가 좀 헷갈린다고 다들 생각하죠. 자,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이걸 좀 이해를 하면 좀 쉽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라는 게 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가 은행에 내 개인 정보를 넣고 구자를 트게 돼 있죠. 계좌를 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계좌를 터져 있는 상태에서 철수라는 친구가 우리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국민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이제 영희에게 돈을 전송을 하게 될 때 은행망을 통하게 되죠. 은행이 이것을 일을 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은행의 업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너무나 당연시 해왔고, 은행은 당연히 그 중간에 내 개인정보도 모두 가지고 있죠. 그죠? 내 개인정보도 모두 갖고 있고, 어, 은행이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대신해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중앙에 이제 서버를 설치해놓고 보안을 든든하게 해서 돈이 털리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수수료를 이제 중간에 에, 받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중개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이 등장하게 됐죠. 전 세계의 개인 이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러한 서버 역할들을 여기에서 했던 중앙 이 은행, 우리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이런 은행들이 했던 역할들을 이쪽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바로 각 개인의 컴퓨터들이 이런 일들을 계속 대신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방식에서는 은행이 여기에 서버에 투자를 은행이 많이 하고 중간에 이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라면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바로 개인의 컴퓨터들이 전 세계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깔고 각자가 그 자기의 컴퓨터 사양에 맞게 그런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은행이 하던 일들을 이 개인의 컴퓨터들이 대신해 주는 것이죠. 즉 서버 역할을 해주고 그 대가로 지불을 받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 보상으로 지불을 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채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래밍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업이나 또는 서비스, 이거를 이제 통칭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이제 통화, 이거를 이제 바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특정 사업이나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그냥 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다 보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암호화폐인데 이 암호화폐는
바로 이제 어떤 사업이나 서비스에 사용되기 때문에 통화로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의 한번 특징을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블록체인은. 그래서 앞에서 보셨잖아요. 모든 컴퓨터들이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것들에 대한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그것을 보관해주고, 그러한 대가로, 보상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암호화폐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채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모든 관리와 책임은 중간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끼는 사람이나 중간에 끼는 중개자가 없다. 증권사도 없고 은행도 없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내 컴퓨터를 가지고 서버 역할을 앞에서 대신하는 거 보셨죠? 그걸 우리는 이제 채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면서 보상의 대가로 이제 암호화폐를 받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채굴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암호화폐를 얻기 위해서 바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해킹으로부터도 자유스럽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위조나 또는 변주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바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이 크냐면, 바로 이 안전성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인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의 서버를 공격해서 털면, 쉽게 얘기하면 그 은행이 다 해킹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얼마든지 계좌나 이런 것이 털릴 수도 있고 위조나 변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셨지만 전 세계에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컴퓨터에는 똑같은 장부나 내역, 거래 내역들이 똑같이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저장돼 있어요. 어느 하나라도 여기에서 데이터가 달라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메인 프레임에서는 그것이 이제 삭제가 돼 버립니다. 따라서 사실 위조나 변조 데이터를 하려면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다 위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해킹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계약이죠. 사람의 이제 손에 아닌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모든 약속이 이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해왔던 방식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돈을 보내지고 가지고 또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어, 사람이 이제 그 계약서를 썼더라도 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약서에 뭐 갑과 월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컴퓨터에서 서로 계약이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 약속을 이행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되면 송금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환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명하고 익명성이다. 앞에서 보셨죠? 우리가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를 쓰려면 내 개인정보가 모두 들어가야 되는데, 암호화폐는 내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닥터킴이 몇 개 갖고 있는지 이거는 알 수 있지만, 이 비트코인이 누구 거에서 왔는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일부의 내용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익명성을 강조한 암호화폐들이 또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모네로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투명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만 대의 컴퓨터들이 서로 정보를 검증하고 거래 내역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굴된 암호화폐는 그러면 어떻게 현금화하는가? 현금화를 어떻게 하지? 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현금화하지? 물론 이것을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너무나 아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이제, 자, 개인들이 만약에 이제 지갑에 자기의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화폐가 있어요. 자, 암호화폐를 이제 채굴을 하게 되면, 마이닝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그럼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개인 지갑에서 내가 이걸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 여기로 이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제 팔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비트라든가 코빗, 빗썸, 코인원, 코박스, 코박스 같이 이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는 이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소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팔면 되죠. 그 팔면 이제 현금이 되는데 그걸 자신의 이제 은행 계좌로 현금을 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로 현금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주식과 암호화폐의 차이는 그럼 뭐지? 라는 겁니다. 주식과 암호화폐의 차이. 자, 이 주식과 암호화폐 차이를 보려면 가장 아주 근본적인 근본적인 차이를 하나 살펴보면 되는데, IPO와 ICO 이 두 가지를 보면 가능합니다. 자, IPO라고 하는 것은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주식회사 법인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좀 더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등에 자기 회사를 공개를 하게 되죠. 이걸 우리는 IPO, 즉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해서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주식을 거기에다가 올리고 팔아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뭘 하게 됩니까? 자금을 얻게 되죠. 자금 조달 받는데 ICO라고 하는 것은 이니셜 코인 오퍼링입니다. 즉 블록체인 기업이나 자금 조달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난 좋은 프로젝트가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사업 모델이 있는데 당장 투자를 받으려니까 이 돈은 없고 이 회사들처럼 내가 회사를 꾸려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ICO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라는 코인, 즉 토큰을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는 방식은 이제 선 자금 조달 후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을 먼저 받아요. 코인을 팔아서, 즉 암호화폐를 팔아서 떻게 파느냐? 백서라는 이 백서라는 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업계획서인데 그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나는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나는 주식은 없는데 이 토큰을 여러분들이 사주시면 내가 이 사업을 열심히 이 토큰을 통해서 판 자금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회사를 만들고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토큰의 가격이 상승됐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위의 방식은 주주가 있죠. 주주가 있어서 이 주주들이 자기의 주식을 가지고 갖고 있던 주식을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해서 이제 팔아서 이걸 자금 조달하는 거라면 여기는 이제 주식이 아니라 토큰을 파는 겁니다. 토큰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토큰을 팔고 도망간다거나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사기가 많았었죠. 그러나 이제 실제 이걸 가지고 정말 정당하고 좋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고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자금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에, 많이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정말 좋은 프로젝트가 자금 조달을 먼저 받아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주식도 이런 방식으로 기업들이 이제 선투자를 해주고 스타트업 기업에 선투자를 해주고 그다음 이제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고 기술 개발해서 매출이 나오게 하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따온 것이 바로 이제 ICO입니다. 자, 아시겠죠? IPO와 ICO의 차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에서 주식과 암호화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쉬운 암호화폐 채굴 방법, 투자 방법이 뭘까? 이게 위탁 채굴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암호화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업비트나 우리나라의 비썸이나 코인원 같은 데 거래소에 가서 본인이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라든가 지식, 이런 전문성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래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하는 분들은 채굴을 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하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굴을 하기 전에 어떤 암호화폐를 채굴할 건지부터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암호화폐를 채굴할 건지. 그래서 어떤 암호화폐를 채굴할 건지를 결정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많이 채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한 거, 이더리움이라든가, 그죠?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안전하면서 채굴을 하는데 무난하겠죠. 그러나 이제 채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굴 유연성. 이 채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용 채굴기를 사용해야 돼요. 아식 기계라고 하는. 얘는 이제 비트코인 이외에는 거의 다른 코인의 채굴이, 암호화폐 채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코인으로 또는 암호화폐로 채굴 전환이 매우 어려워요. 그러한 이제 그래픽 카드로 채굴하는 이제 채굴 방법은 이게 이제 이더리움 채굴을 하는 방법인데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레이븐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 등 이 그래픽 카드로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으로 채굴하다가 나는 뭐 레이븐 코인을 좀 더 채굴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쉽게 전환을 하면 됩니다. 전환이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굴 유연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채굴된 암호화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채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생활비로 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을 이제 꾸준하게 채굴된 그 암호화폐를 모았다가 해당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가 가치가 극대화되었을 때 그때 이제 현금화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 최고입니다. 특히 이제 본인이 목표 수익성을 이제 설정한 후에 중간중간에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는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150만 원인데 계속 모아서 300만 원 됐을 때 팔아야지.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파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제 두세 배가 되었을 때 일부 보유 물량을 이제 현금화하고 나머지는 계속 홀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일 일정 금액을 이제 현금화하고 생활비 한 후에 나머지가 좀 남는 수량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보유하고 가치가 폭발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수명을 고려해서 채굴에 재투자하는 이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에 투자를 초기하면 1년 또는 뭐 1년 반 정도 짧으면 10개월이면은 이제 원금이 다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채굴 채산성이라든가 그다음 해당 암호화폐의 가격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원금이 얼마나 빨리 회수되느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나중에 기계가 다 했을 때 또 재투자하는 이러한 것도 이제 모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처럼 조금씩 모아두는 방식도 고려해봐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공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GPU 그래픽 카드로 채굴하는 채굴장입니다. 이더리움이나 뭐 레이븐 코인 또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같이 그래픽 카드로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채굴하는 그런 채굴장입니다. 좀 시끄럽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보다 사실 환풍구, 바람을 빼내는 그런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기계가 일을 합니다. 돈을 버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는 제가 운영하는 위탁 채굴장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뭐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채굴기 부품 구입에서부터 조립, 운영까지 토탈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수입상하고 직접 거래를 통해서 GPU를 이제 구매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투자자가 채굴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계
기계를 직접 조립하고 운영하고 해서 투자자가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저희가 이제 기계를 조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투자자에게 이제 최대한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채굴된 암호화폐는 투자자 개인 지갑으로 100%다 전송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다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야, 이 회사가 좀 내 거 빼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도 했는데 실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채굴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본인이 개인 지갑으로 투자자 개인 지갑으로 모두 100% 일단 다 전송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위탁료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절대로 개인 투자자의 기계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제 100%다 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채굴기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채굴기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채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해시를 구매할 경우에는 뭐 3년간 준다, 5년간 준다, 또는 뭐 1000일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채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장이기 때문에 채굴기는 이제 투자자 개인이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채굴 기업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냥 채굴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투자자가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채굴 현황을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바로 저희가 기가 설치된 이후부터 바로 이제 그 해시라든가 현재 이제 채굴이 몇 개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합니다. 저희 채굴장은 이제 경기도 성남 분당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본인의 기계를 어, 반출할 수도 있고 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이게 투자 가치가 있겠다 하면은 저희 위탁장을 애용해 주시면 더 영광. 자, 암호화폐 채굴의 위험성도 있어요. 이게 이제 리스크라는 게 모든 것은 다 있죠.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면 가장 큰 건 채산성이 악화되는 겁니다. 채산성이 악화된다는 얘기는 이제 암호화폐의 가치, 가격이 이제 많이 추락할 때죠. 요즘 같이 이제 이더리움이 550만 원까지 갔다 지금 150만 원 이하로도 떨어졌었잖아요. 지금도 아직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150만 원 이하로 더 떨어지게 되면 이럴 때는 이제 채굴 채산성의 악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투자한 것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전기료라든가 위탁료 같은 것을 내게 되면 나한테 한 달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채굴 부품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할 때, 이게 이제 요즘에 채굴에 투자하기가 딱 적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이 기계값도 크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GPU 가격도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또 큰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채굴기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예전에 채굴기 가격이 1,40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이제 거의 절반으로 700만 원으로 떨어져 있죠. 이게 이제 요즘에 채굴에 들어올 수 있는 찬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료가 크게 높아진다거나 또는 채굴기가 전력 소모량이 너무 크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채산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이제 해시레이트가 이제 급증하는 경우, 해시가 급증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코인이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가격이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채굴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굴자들이 증가하니까 컴퓨팅 파워가 커진다는 얘기죠. 네, 이건 뭐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은 대신 그 가격이, 기계의 가격이 크게 상승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이도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채굴을 좀 더 아시게 되면 난이도를 이제 자동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굴이 많이 되면 난이도를 높게 해서 채굴이 좀 더 적게 하게 하고 또 채굴이 너무 작으면 난이도를 좀 풀어서 쉽게 해가지고 채굴을 난이도를 쉽게 해서 채굴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채굴의 난이도가 상승을 급격하게 하게 되면 이제 채굴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제도나 법적 규제, 이건 뭐 언제든지 있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채굴장이 부도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폐업하는 경우, 이것이 이제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제 채굴이 중단되거나, 그러면 이제 채산성이 악화되면 사실 채굴장도 부도가 나거나 폐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탁 채굴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도나 폐업할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좀 해보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 위탁 채굴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드는 것이 전기료하고 실제 약간의 인건비, 그죠? 임대료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위탁료 매월 받는 위탁료에서 커버하기 때문에 사실 채굴장으로서는 그렇게 리스크한 면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탁 채굴장이 이제 유리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채굴하는 데 있어서도 위험성은 있다. 이걸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굴의 수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즉 난이도가 감소했거든요, 많이. 이 난이도가 감소하니까 채굴량이 증가한 겁니다, 거꾸로. 채굴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의 그 암호화폐 수량을 모으기에는 현재 마이닝에 들어오는 법도 괜찮다. 전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그 4년 전, 5년 전에 제가 블록체인 공부하고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공부하면서 블록체인을 깊게 알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대가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고 있구나. 열심히 옛날에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가 돈을 벌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계가 돈을 벌고 인간은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채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돈을 벌어주잖아요. 이게 바로 기계가 돈을 버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블록체인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바로 채굴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주머니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또는 1억을 갖고 있다. 이걸 무엇으로 할까?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나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치킨 가게라든가 그죠? 프랜차이즈 치킨이라든가 또는 뭐 무인 빨래방이라든가 대부분 또는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해도 거의 1억, 1억 5천만 원씩 들어요. 그러면 사실 그거의 절반인 정도의 투자금만 가지고도 채굴에 투자하게 되면은 정말 한 달 생활비도 나오고 계속 모으는 이러한 그다음에 이제 가격의 가치가 크게 폭발했을 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네, 언제든지 저에게 채굴과 관련된 상담 문의는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415-3850이나 카카오톡 인트 4701 gmail.com 여기로 저에게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분당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